언론에 공표가 지금 안 됐지만은 지금 뭐 국방부 장관만 자백한 거로 돼 있죠. 국방부 장관이 자백하기 전에는 그 밑에 대대 요원들, 그 부대 요원들, 그 다음에 팀장, 그 밑에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임관빈 정책실장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정책실장, 국방부 장관까지 사실은 진술이 지금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과 그게 부합하는 증거, 물증이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이제 없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도 넘친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걸 기소 여부는 제 범죄의 소명 문제는 이제 거론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저는 답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워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또 이시하면서 어떻게? 그걸 보면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댓글 단 것 중에 0.9%. 네, 0.45%의 진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했는데 0.9%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1%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판에서는 그 반에 0.45%밖에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거는 부인할 수 없다. 하긴 했다. 했는데 그 중에 0.45% 갖고 조금만. 그거 갖고 뭘 문제 삼느냐. 근데 그러면 50년 동안 쭉 평범하게 살다가 약간 살인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50년 동안 0.001% 10분 동안 범죄 행위를 한 걸 왜 문제 삼느냐고 똑같은 거죠. 변호사 법률가들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그 칼. 칼로 맨날 요리하다가 누가 앞에서 푹 찔러갖고 죽였어요. 그건 0.001%거든. 그렇죠. 그 이야기거든요. 조금밖에 칼을 여기도 안 썼는데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홍보수석의 이야기는 이미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죄는 인정을 하되 조금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살려주세요. 좀 봐달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 프로테지를 갖고 프로테지가 이제 그러니까 99%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기에 정상적인 활동을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0.45%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란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냐. 당연히 0.45%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0.0001%라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짓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자 의무인 것이지, 야, 0.45%밖에 안 되는 그거 문제 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범 이런 거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매일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나 매일 살인한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살인한 거 갖고 뭘 문제 삼느냐고 똑같은 거죠. 굉장히 적확한.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무섭긴 한데. 우리가 어디 옛날에 데모할 때도 이제 우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쭉 나가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진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잡혀가지고.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한 것 중에 진경하라는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말을 들으면 안 돼. 앞에 막 한 얘기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고, 저는 어쨌든 본인의, 그러니까 왜 바레인인가를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원외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일부 기자들은 그 얘기를 일부 기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취재를 해보면 여의도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은 뭐 변호인들 대동해가지고 가서 뭐 뭔가 좀 수사에 대응하는 뭔가 사전 모의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큰 기자들은 그림을 그려갖고 올 거예요. 또 다른 기자들은 아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조처로 직접 가서 뭔가 해야 되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 1995년에 초판이 나오고요. 2005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와요. 그리고 2011년에 영어판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출간이 되고 그 전에 외국어로 번역이 몇 번 된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2011년 가지고 왜 갑자기 그 바레인의 문화부 장관은
6년 전에 책을 가지고 이제 와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특별한 지도자를 모셔가지고 이른바 강연을 주문 생산을 해서 네. 알리바이용으로 네. 내가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좀 평소에 만들어놔야. 네. 아는 관계에서 초청 좀 해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그런데 상당히 높죠.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변호사들을 해갖고 이제 대책은 세웠는데 변호사들은 왔을 거예요. 그 현장에 반응이에요? 변호사들 왔는데 법률 전문 변호사도 있고 네. 경제 자금 세탁 담당 변호사가 있어서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도피 자금들, 예? 조세에 휘쳐 있는 이런 등등의 자금과 이런 규모를 지금 너무 널려놨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리하러 간 거예요? 정리하러 간 거예요. 맞아요. 돈을 정리하러 간 거다. 정봉주 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게 예, 제일 정확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돈에 대해서는 기재잖아요. 네. 본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주위의 배신자들이 자기 돈을 어떻게 할까봐 그거 정비하러 나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언론에 의하면 해외 계좌에서도 돈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큰 거고요. 저는 큰 거라 보고. 아니, 제1롯데월드 수사를 뭐 구속을 하든 기소를 하든 간에 결국 출발은 사이버 사령부나 네. 그다음에 원세훈이 했던 국정원 네, 댓글 댓글 갖고 사건. 하지만은 결국은 최종 귀착점은 자원외교로 그렇죠. 갈 수밖에 네.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뇌물 사건이 아니, 그렇죠. 보세요.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네. 그 각도까지 예, 틀어가지고 10도 틀 거를 3도 틀면서 네. 세이빙된 경비가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근데 이제 공사하는 비용도 또 한 2,300억 정도 깎아줘서 그러면 아주 적게 잡으면 1조 5천억쯤 이득을 본 거거든요. 네. 롯데가.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 평상시에 정신이 반띵 정신 아니에요. 반띵? 반으로 나눈 거죠, 그거를. 아니, 반만 나눠도 7,500억인데, 추정이에요, 추정. 예.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다 해외 계좌를 받잖아요. 원래 조세 피난처에 있는 차명으로 받잖아요. 네. 그런 거 지금 돈을 정리해놔야 되거든? 예. 해외 계좌를 정리하기 해외 위해서 계좌 정리하러 나간 가는 거죠. 거다. M&A 시장에 보면요. 왜 유인촌 전 장관하고 이동관 수석을 둘 다 데려갔을까요? 가장 믿을 애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돈 갖고 배신 때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놓는 아니다. 거죠. 거기 가서는 중요한 회의에서는 또 배석을 안 시킬 거예요. 제가 돈은 자기만 이 있으니까. M&A 시장에 보면 부실 회사를 M&A 성사시키면 커미션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그 뭐 1%, 2%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네. 부실 회사를 매각하는 게끔 성사시켜주면 30%, 40%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원 외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실한 그렇죠. 그 광물 그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 전혀 없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그 인수하는 사람 소개를 시켜주면 네. 그건요 10% 20% 아니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수준.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 네. 손해가 그 몇천억이 네. 몇 조 뭐 이렇게 예상이 됐던 그것도 많잖아요. 건도 예,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하베스트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대표적인 거죠. 거죠. 2조 5천억을 날렸잖아요. 네. 국민 세금입니다. 1달러짜리 회사를.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을 하면서도 알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거는 계약하고 돈을 빼돌려서 네. 그 돈을 먹기 위한 계약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 정말 0.45% 드러난다면 국민 세금이라고 하면 체감이 없다니까요. 우리 돈? 내 돈? 장 기자님 돈, 내 돈, 이자면 우리 변호사님. 지금 발에는 가까이 돈 내놓으라고. 우리가 간다고 뭐 내줄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아니 걱정 말라 그랬어요. 온다고. 아, 그랬어? 그 얘기도 했어? 안 걱정 들어온 거 아니냐? 말라고.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예, 걱정 말라고 일정대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고 오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국내에도 국내에도 돈이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자금들이 많아서 네. 다스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다스 문제도 완전히 그 아들로 못 넘어가요. 이제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주주 관계를 정리해 놓은 예. 게 아니잖아요.
이상은 형, 네. 김재정 처남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재산이 결국 부인한테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척 곤혹스러워했거든요. 아주 좀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 이상은 또 형이 47%인가 48%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연매출 2조 7천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이 이상은 형이 또 나이가 연로하잖아요. 네. 그 이거 지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 자식들 가면 이동형한테는 이제 가는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그게. 되죠. 네. 이동형인가 그쪽으로, 이동형은 아니네. 어쨌든 조카한테 가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지분 정리를 하려면 대단히 복잡해지고 안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안 주죠. 왜냐하면 지도 안 준 건데. 지금 주식이 차명으로 돼 있으면요. 네. 추징금이 그 장난이 아니죠. 아. 그 부동산 실명제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도 다 실명제를 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명제 위반. 그래서 지금 그게, 자, 요게 다 쓰면요. 다스 협력회사가 한 5개쯤 돼요. 협력회사가. 5개 중에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1억짜리 회사가 400억짜리 회사를 먹어요. 예? 1억짜리가 400억짜리를 예. 먹고 그렇게 하나로 지금 몰아주고 있어요. 네. 하나로. 예? 하나로 이렇게 몰아주고 있거든요. 한 회사로. 요 회사 잔뜩 키워놓은 다음에 요 다스하고 M&A 하려고 그래요. 합병. 제일모직 삼성물산. 똑같네. 똑같죠. 다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주식은 깜짝이야. 뻥 튀어놓고 네. 요 다스 주식은 해놓고 내려놓고. 그럼 1대1로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순간 여기 지금 그 이시영의 지분 75%거든요. 예. 75%. 그럼 요 합병하는 순간에 전체 이 다스의 이시영의 지분이 30-40% 돼요. 그럼 먹는 거죠, 그냥. M&A 하는 순간.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일부 언론이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조카한테 넘어갈 수 있는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아들한테 몰아주기. 그렇죠. 마치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 하는 네, 것처럼 여기다 돈을 몰아주기를 한다는 거죠. 협력 계열사에다가 몰아주고, 네. 몰아주고 몰아줘서 이게 좀 키운 다음에 다스하고 M&A 하면은 다스의 실제 주주가 삼성 에버랜드에서부터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한테 넘어가는 예. 과정. 56억 주고 증여세 16억만 내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계산해봤더니 이 주가가 1조 7천억인가 됐잖아요. 사실상 그게 20년이 넘는 과정이에요. 1995년부터 그럼요, 예. 시작된 거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돈 끌어모으는 욕심만 있으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이제 김재정 그렇게 됐죠? 네. 이상은 자기 형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잡았죠, 또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거네요. 하고 있을 거예요. 도곡동 땅하고 땅. 네. 다스 문제는요. 그래 복잡하게 수사할 거 없습니다. 그럼 안 온 거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한상규하고. 김재정 네. 처가 그 김재정 명의로 쭉 거의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건 다 김재정 명의로 거의 대부분 돼 네. 있었어요. 김재정 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돼요. 김재정 처는 식모처럼 일을 해왔어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명의지만은 주식을 배당받은 적이 없거든요. 김재정 씨는 돈 몇 천만 원 못 내갖고 신불자 되고. 예. 그렇게 설거지만 하고 식모처럼 생활해왔거든요. 아니, 김재정 씨만 처음만 불러서 그 사람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검찰이 살았냐. 참고인 조사만 한번 하면 예. 완전히 딱 풀린다는 거죠. 당신 내가 한을 풀어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한을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명의는 다 해놓고. 이거 다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매년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한 번도 배당된 적이 없거든요. 예. 2011년인가 지금 기재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2011년인가 처음으로 배당하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 배당해요. 근데 이제 김재정 씨 쪽에서는 배당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차등 배당을 했다는 거죠. 차등 배당. 거기서 나오네, 그럼. 그럼요. 이건 그러니까 유명한 수사해야 거죠. 되는 사건이 비단 사이버 사령부, 지금 드러난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이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들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대 되는 수익자 부담 건데. 원칙으로 해갖고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 비용 되는 그런 거 해야 되겠어? 아니,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많아갖고 열받잖아. 우리 세금으로 다 수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명을 찾아서 그 재산을 일정한 부분을 몰수를 해야죠. 영화가 범죄 나와요. 수익 은닉 그렇죠. 영화 나오죠. 적용해서. 차명 찾아 도곡동.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해서 계속 부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공영방송 훌륭해요. 장악 문제, 블랙리스트,
저기 뭐야 민간인 사찰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서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문화방송의 블랙리스트는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용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방송장악 부분 어느 정도 수사는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짧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짧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의 게시가 엄청 높아졌어요. 예. 네. 다들 보니까 그날 막 멘붕. 결혼식 간다고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도 그러고 예. 우리 저 아내도 그러고 예. 다들 막 분노 게시가 높아 환장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완전 도인이 다 됐어요. 그런 거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누가 듣고 막 그래도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 원조라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MB는 적폐 원조다. 네. 어제 출구하길래 제가 네. 생전 트윗 이런 거 잘 안 하고 네. 공식적인 거 말리다가 어제 처음으로 트윗 날렸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MB 출국.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그 저기 뭐야 최순실 때 많이 있었잖아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예,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이렇게 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도망간 거죠? 아니요, 어제 가면서도 사람들 막 물으면 네. 걱정 마세요, I'll be back. 그럼 겁먹잖아. 뭐가 당당하지 저렇게? 네. 그래야 되는데 주저리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문장이 잘 안 돼요. MB 이명박 대통령은 예. 그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혓바닥을 안 굴리는데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혓바닥을 많이 굴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셌어요. 약 7번. 7번 예. 혓바닥 굴렸다고. 고대 선배예요. 뭐 그런 선배를 둔 자, 적이 없어요. 두 분 중요한 네. 인사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 예, 책임질 일이 없는 거냐. 당연히 0.45%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0.0001%라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짓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자 의무인 것이지, 야, 0.45%밖에 안 되는 그거 문제 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아니, 거죠. 묻지마 살인범 이런 거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매일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나 매일 살인한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살인한 거 갖고 뭘 문제 삼느냐고 똑같은 거죠. 굉장히 적확한.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무섭긴 한데. 우리가 네. 어디 옛날에 데모할 때도 이제 네. 우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쭉 나가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진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잡혀가지고. 아니,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한 것 중에 진경하라는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말을 들으면 안 돼. 앞에 막 한 얘기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고, 저는 어쨌든 본인의, 그러니까 왜 바레인인가를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원외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일부 알리바이 맞추기 기자들은. 위해서? 예, 그 얘기를 일부 기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도피 자금들. 예? 조세에 휘쳐 있는 이런 등등의 자금과 이런 규모를 지금 너무 널려놨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정리하러 간 거예요? 정리하러 간 거예요. 맞아. 돈을 정리하러 간 거다. 정봉주 전원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게 예, 제일 정확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돈에 대해서는 기재잖아요. 네. 그 본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주위의 배신자들이 자기 돈을 어떻게 할까봐 그거 정비하러 나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언론에 의하면 해외 계좌에서도 돈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큰 거고요. 저는 큰 거라 보고. 아니, 제1롯데 결국은 수사를 예. 뭐 구속을 하든 기소를 하든 간에 결국 출발은 사이버사령부나 네. 그다음에 원세훈이 했던 국정원 네, 댓글 댓글 갖고 사건. 하지만은 결국은 최종 귀착점은 자원외교로 그렇죠. 갈 수밖에 네.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뇌물 사건이. 아니, 그렇죠. 보세요.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네. 그 각도까지 예, 틀어가지고. 10도 틀 거를 3도 틀면서 그 네. 세이빙된 경비가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이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뭐냐면 기본적인 거는 부인할 수 없다. 하긴 했다. 했는데 그 중에 0.45% 갖고 조금만. 그거 갖고 뭘 문제 삼느냐.
근데 그러면 50대 동안, 50년 동안 쭉 평범하게 살다가 예컨대 살인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50년 동안 0.001% 10분 동안 범죄 행위를 한 걸 왜 문제 삼느냐고 똑같은 거죠. 이 변호사, 법률가들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그 칼. 예. 그 칼로 주방용 맨날 요리하다가 누가 옆에서 푹 찔러갖고 죽였어요. 그건 그렇죠. 0.001%거든. 네. 그렇죠. 그 이야기거든요. 조금밖에 칼을 여기도 안 썼는데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홍보수석. 홍보수석의 이야기는 이미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죄는 인정을 하되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네. 조금만 살려주세요. 좀 봐달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 프로테지를 갖고 네. 프로테지가 이제 그러니까 99%는 네. 정상적인 활동을 했기에 정상적인 활동을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0.45%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그거는 또 취재를 해보면 여의도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은 뭐 변호인들 대동해가지고 가서 뭐 뭔가 좀 수사에 대응하는 뭔가 사전 모의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큰 그림을 기자들은 그려갖고 올 거예요. 네, 또 다른 기자들은 아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조처로 직접 가서 뭔가 해야 되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 1995년에 초판이 나오고요. 네. 2005년에 이제 그 개정판이 나와요. 그리고 2011년에 영어판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출간이 되고 그 전에 외국어로 번역이 몇 번 된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2011년 가지고 왜 갑자기 그 바레인의 문화부 장관은 6년 전에 책을 가지고 이제 와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특별한 지도자를 모셔가지고 이른바 강연을 주문 생산을 해서 네. 알리바이용으로 네. 내가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좀 평소에 만들어놔야 돼. 아는 관계에서 초청 좀 해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그런데 상당히 높죠.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변호사들을 해갖고 이제 대책은 세웠는데 변호사들은 왔을 거예요. 그 현장에 반응이에요? 변호사들 왔는데 법률 전문 변호사도 있고 네. 경제 자금 세탁 담당 변호사가 있어서 근데 언론의 공표가 지금 안 됐지만은 지금 뭐 국방부 장관만 자백한 거로 돼 있죠. 국방부 장관이 자백하기 전에는 그 밑에 대대 요원들, 그 부대 요원들, 그 다음에 팀장, 그 밑에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임관빈 정책실장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정책실장, 국방부 장관까지 사실은 진술이 지금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 물증이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조사할 증거는 필요 이제 없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도 넘친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걸 기소 여부는 제 범죄의 소명 문제는 이제 거론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저는 답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워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또 이재하 변호사가 어떻게. 그걸 보면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댓글 단 것 중에 0.9%. 네, 0.45%의 진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했는데 0.9%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1%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판에서는 그 반에 0.45%밖에